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4일 수요일 아침 9시 19분입니다. 연휴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아침, 저녁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영상 녹화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달아주셨던 그 좋은 댓글들은 다 잘 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기다 답변을 다 달아드리진 않았지만 하여튼 잘 보고 있고요.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비교적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방향성이 또 직전 저점을 앞두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는데,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금리가 또 올라서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증시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금리가 또 오르고요. 어젯밤 발표됐던 고용지표는 요겁니다. 조울트 잡 오프닝스라고 요게 고용지표였는데 예상치가 8.8이었는데 9.6 나왔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거죠. 예. 다시 한번 이런 걸로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다. 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좋은 경제가 다 물말아 먹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이 기본적인 논리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잠하던 금리를 급등시켰고 달러를 또 급등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위험 자산들이 일제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일제히는 아니고요. 하여튼 증시가 특히 악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지금 10월 첫째 주거든요. 10월 첫째 주라 가지고 어젯밤에 사실 그 지표가 발표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도 중요한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밤인가 이게? 그죠? 오늘 밤이네요. 오늘 밤에 ISM 서비스업 지표 나올 거고요. 이 지표 또한 너무나 예상치보다 좋아버리면 또 경제가 좋다라면서 또 시장이 또 증시가 또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목요일 밤, 그러니까 5일 날이네요. 내일 밤에는 보시다시피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발표가 되고요. 중요한 거 발표가 되는데 금요일 날인가? 네, 금요일 날이네요. 그죠? 금요일 날 진짜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 무대기로 발표가 됩니다.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젯밤에 조울트 잡 오프닝스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일단 좀 시장은 더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발표를 금요일 날 밤에 앞두고 지금 먼저 좀 빠진 그림이 된 거예요. 이런 점들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시원하게 빠졌다. 그 지표 때문에 뭐 유럽 증시고 독일 증시고 간에 반응이 시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시원하게 빠졌고 유럽 증시도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연휴 직전에 시장이 막 빠지다가 이제 한국 증시가 딱 마감이 되고 연휴가 시작이 됐죠. 연휴 기간 동안에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도했던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나스닥을 제외한 대부분이 다 다시 직전 저점 이 자리에 내려와 있었는데요. 여기 직전 저점 여기 내려와 있었는데 어젯밤에 그 지표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걸 깨고 다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하락 N자로 진행이 되겠다. 직전 저점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하락의 강화 이런 거를 좀 의미를 하게 된 겁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또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직전 저점이 그냥 직전 저점 자리가 아니고 또 지난번에 3개월간 만들어놨던 어떤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는 그런 지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추세의 강화 혹은 뭐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전환, 지난번 올해 상반기의 상승 추세 완전 끝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아직도 이 중요한 이 자리를 결과적으로 깬 건 아닌데 하여튼 이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나스닥 하나가 좀 강한 걸 제외하고 전반적인 세계 증시 분위기를 보면은 어떤 하락 추세 강화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쯤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단기 언더슈팅의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연휴 기간 동안에 유럽이나 미국 증시는 이미 여기 위에서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빠져버린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좀 하락이 좀 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과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거 잊어서는 안 되겠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하락 추세의 강화,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로의 전환, 뭐 이런 의미가 있는 하락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좀 또 하락이 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야, 네 말대로 중기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라며, 그럼 난 이제 하방 포지션 진입한다 오늘, 이건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일단 지켜보면서 또 움직여야 돼요. 지금 하락을 좀 따라가는 거는 또 아시다시피 또 약간 좀 가능성이 좀 낮은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약간 또 단기적으로 또 슈팅기가 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슈팅기가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은 굉장히 큰 급락 폭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확률이 낮은 이야기다. 그죠? 높은 확률로는 반등이나 아니면 하락 둔화가 되는 게 지금 상황에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왜냐? 단기적으로 또 많이 빠져버렸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하락이 둔화되거나 혹은 반등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방을 또 뭐 추가로 또 진입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 하방을 진입하는 것보다 낮은 확률에 베팅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대신에 낮은 확률이 현실로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큰 시세를 준다. 여기서 계속해서 시장에 빠져버리면 대폭락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확률은 일단 낮은 것 같고, 참고로 여기서 대폭락으로 가면은 시장의 아예 어떤 하락 자체가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 에너지 뭐 소진 이런 걸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장기적으로 하락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건 또 별로 또 좋지 않은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거예요. 하여튼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하락 추세로의 어떤 전환, 강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부담스러운 자리, 정말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내가 뭔가 어떤 포지션 진입하고 싶다, 하여튼 뭐든 좀 내가 좀 투자를 할 때는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저의 경험상은 좀 배짱을 부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짱 부리는 거. 나는 이 가격이 오기 전까지는 안 사줄 거야. 나는 뭐 지금 가격이 매력적일 수는 있으나 뭐 그 정도로는 아니야. 나는 진짜 최고의 가격이 아니면 안 살 거야. 나는 그 가격이 아니면 안 살 거야. 진입할 때 기준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것이 좀 성공 투자로 가는 좋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상은요. 약간 좀 쫄려서 진입하는 거 있죠. 지금 빨리 사야 되는데, 지금 좀 비싼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진입할까? 진입하지. 이런 식의 진입은 좀 일단 별로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쫄려서 진입하는 것보단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는 그 가격이 아니면 안 사. 좀 그런 배짱이 좀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스닥은 어젯밤 시원하게 하락을 하면서 그 전일 상승이 속임수였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 전날 같은 경우, 화요일 밤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굉장히 잘 버텼죠. 그죠? 뭐 잘 버텼던 이유가 있나 열심히 찾아보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 이유가 안 보였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시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뭐 잘 이해 안 되고 이유를 못 찾는 건 그냥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밝혀져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전일에 나스닥의 상승은 속임수였구나 라는 걸 좀 우리는 이제 하루쯤 지나가지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일단 다시 다 빠졌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좀 해볼까 하는데요. S&P를 좀 먼저, S&P 보기 전에 참 전반적으로 다 빠졌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하락장이었고, 전 종목이 다 빠지고, IT 빅테크가 좀 강하게 빠진 거,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의 낙폭이 좀 더 컸던 거,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게 지금 시장의 악재이기 때문에 성장주로 대변이 되는 이런 IT 빅테크들은 좀 많이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죠? 하락 종목수 많고 상승 종목수 적고, 전형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S&P 지수 좀 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지난번 직전 저점은 일찌감치 붕괴시켜서 하락 추세 강화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잘 빠지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 자리 여기 붕괴시키면서 잘 빠지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지금 뭐 단기 낙폭 과대 이런 걸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너무나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고 그렇긴 해요.
이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제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좀 큰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잠시 일단은 좀 단기적인 그림 조금만 더 보자면은, 직전 저점 여기죠? 여기 확실히 붕괴됐죠? 저점 낮아지고 있고, 고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락 추세 전환된 거예요. 작년에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 7월까지 올랐던 이 상승 추세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기 조금 좀 큰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요, 이쯤에서. 지금 이제 이게 S&P 이제 그 주봉상으로 본 큰 그림인데, 혹은 뭐 월봉으로 봐도 뭐 비슷하긴 할 텐데, 월봉은 더 이상 제공이 안 되네요. 주봉 정도로 볼게요. 하여튼 이게 보시면 2002년부터 해가지고 S&P 지수 큰 그림인데요. 여기쯤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이번에 하락 추세로 분명히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번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예요? 이번에 이 몇 개월간의 이 상승을 끝내고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게 이제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락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여기가 드디어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번에 이 고점은 여기를 높였습니까? 못 높였죠. 그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진 꼴이 된 거예요. 고점이 낮아졌다라면 매수세가 약하구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뭐 어떤 뭐 하락에 대한 목표치 뭐 이런 것도 좀 높아졌겠구나. 이런 걸 좀 그런 걸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거, 드디어 여기 고점을 못 높였구나라고 이게 확정적으로 이제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죠? 이렇게 고점을 못 높이는 거는 역사적으로 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았던 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때들을 한번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주봉인데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재밌어요.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 이렇게 쭉 대부분 다 고점을 높입니다.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고점이 이렇게 한 번씩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끝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다. 대부분 다 고점을 높이거든요. 근데 고점을 못 높이는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순간에는 아래쪽으로 크게 쏟아지더라. 대부분의 경우 고점이 높아집니다. 그죠? 근데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 여기 한 번씩 크게 쏟아지더라라는 거. 대부분의 경우, 그죠? 대부분의 경우 하여튼 고점을 잘 높여요. 하여튼 고점을 못 높이는 경우가 몇 번 없었는데, 그때마다 일단 별로 끝이 좋지 않았더라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해서 반드시 금융위기가 오고 대폭락이 올 거라고 주장할 수는, 그런 건 아직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엔 조금 좀 무리가 있죠. 그런데 일단 앞으로 좀 시장이 안 좋아질 거야. 왜냐? 고점이 낮아졌잖아. 지난번 사례들을 봐봐. 그렇지? 라고 이제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된 거겠죠. 그죠? 제 생각에 이런 때를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고점이 한 번 낮아지고 두 번 낮아지고 뭐 세 번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진짜 큰 위기가 온 거거든요. 이제 고점이 한 번 낮아진 거예요. 이런 고점이 진짜 낮아졌는지에 대한 이런 테스트는 앞으로도 보셨다시피 여기 이렇게 몇 번씩 더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도 이런 데도 보이시죠? 여기 이런 구간에서도요. 고점이 한 번 낮아지고 두 번 낮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렇게 고점이 진짜 낮아졌는지 몇 번 정도 좀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급격히 여기서 죽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몇 번 정도 이렇게 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큰 시세가 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당장 뭐 위기가 나고 이제 그런 건 솔직히 좀 이제 확률이 좀 낮긴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당장 지금 뭐 하방을 진입해야 돼, 나는 반드시 추격을 해야겠어, 그런 생각은 이제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과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지금 드린 이런 이야기는 나스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나스닥도 좀 큰 그림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번에보다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나스닥은 좀 예외가 있는 게, 아직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았어요. 아직 여기가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아직 본격적인 하락 추세 이런 게 아닙니다. 얘는 아직까지 어떤 뭐 박스권 일단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스닥은 아니다. S&P가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돼서 상승이 끝난 거지, 나스닥은 아직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분명히 고점은 낮아질 기미가 분명히 보이고 있죠. 이제 여기 직전 저점 여기만 붕괴시켜서 레벨 다운만 시키면 이제 이쪽이 확실한 어떤 고점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되는데,
아직은 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여기서 또 버티다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미국 증시들은 미국 증시는 뭐 딱히 단기 낙폭과대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미국은 여기서 오늘 밤에 더 빠지고 내일 밤에 더 빠지고 해도 딱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조금 좀 그게 문제인 거죠. 미국은 좀 예외. 미국은 단기 낙폭과대 이런 거 예외.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나스닥이 또 그럼 지지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스닥은 사실 뭐 지금 보시면 막 급락 폭락 할 때도 아니긴 해요. 사실 지금 지지선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실. 아직은 나스닥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될 그런 때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좀 지금 상황에서 좀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막 더 폭락을 하고 더 빠지는 거는 조금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또 그런 걸 정당화할 만한 엄청난 재료도 아직까지 없긴 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셀 지수인데요. 러셀 지수는 뭐 잘 빠지고 있죠.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이 이제 저기 직전 저점 자리까지 내려왔네요. 근데 여기가 굉장한 지지력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3월, 5월 거의 뭐 2달 가까이를 여기서 버텼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지지선이 되겠죠. 그래서 러셀 지수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이 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제한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버리면 대폭락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아예 하락 자체가 끝나버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바로 또 여기서 또 계속 하락을 하려면은 어떤 악재가 필요할 거다. 여기서 러셀 지수가 더 빠져봐야 전저점 또 있다. 전저점 얼마 안 멀죠? 이런 상황에서 대폭락하면은 이런 건 솔직히 주식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IT 빅테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시장이 비교적 차분히 잘 빠지는 모습이나, 이 IT 빅테크의 그런 좀 힘을 빌리지 못하는 러셀 지수나 다른 나라 증시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애플 좀 잠깐 보자면요. 애플도 아직도 사실 강해요. 애플도 지금 보시면은 물론 어젯밤에 어딘가 반등의 한계를 확인했다, 뭐 그런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반등의 한계를 또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렇긴 한데 직전 저점이 아직 살아있죠. 그죠? 애플 분명히 물론 애플도 하락 추세이긴 해요. 애플도 하락 추세긴 해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니까 하락 추세긴 한데 아직도 지금 보시다시피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은 저항만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보시면 이 온도차가 심한 거예요. 그죠? IT 빅테크와 나머지 친구들의 온도차가 굉장히 강합니다. 온도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우리는 발을 맞춰야 될지 아직도 좀 혼란스러운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네는 일단 잘 버티고 있다는 거. 얘네는 잘 버티고 있고, 이 미국 IT 빅테크와 나스닥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한 측면도 있고요.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시장이 막 대폭락하면서 흘러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건 좀 낮은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시는 거의 다 봤고, 변동성 지수 좀 한번 볼까요? 변동성 지수 보면 잘 올라가고 있죠? 이제 20 여기 전고점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물 소화하고 있으니까 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아직 시장의 위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위쪽에 이제 저항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차분하게 하락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 좀 잠깐 볼까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이렇다고요.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직전 저점 중요한 자리들을 붕괴시켰는데요. 2거래일 동안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약간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낙폭 과대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고요. 분명히 하락 추세 맞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긴 됐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자리, 얘도 전저점 이런 자리 지지력들이 있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분명히 지난번에 상승은 끝낸 건 맞습니다. 분명히 끝낸 건 맞으나 아직도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런 자리들의 이런 자리들의 지지력이 부담스럽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감이 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좀 증시에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고요. 다 봤고요. 그죠? 미국 증시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금리와 달러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여기쯤에서 좀 잠깐 보면은
10년물 국채금리 어젯밤에 또 급등했죠. 그래서 4.8을 이제 넘어섰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슈팅이 걸려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 같으면 한참 걸려 넘어갈 텐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수월하게 팍팍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런 걸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좀 전에 세계 증시 뭐 이러면서 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금리에서도 좀 그런 비슷한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금리는 단기 오버슈팅이 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쯤 왔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오버슈팅 중이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고점을 예측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단기간의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냥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확률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는 거는 일단은 오늘 밤에도 한 번 더 연속적으로 오르는 건 일단 좀 확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쯤 됐으면 한 번쯤 상승을 좀 쉬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 그게 이제 높은 확률. 상승 속도 둔화 혹은 뭐 조정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 좀 높은 확률인 거고 여기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더 오른다. 오늘 밤에도 오른다. 그런 거는 일단 조금 낮은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도 오르려면 뭔가 이슈가 필요할 거예요. 대신에 오늘 밤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금리가 오늘 밤에도 오르기로 마음 먹는다면 오늘 밤에 당장 5%를 찍어버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엄청난 대폭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상승세가 금방 또 꺾여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하여튼 그 높은 확률로 오늘 밤은 좀 상승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조정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쉬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금리가 너무나 잘 오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끝을 예상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여튼 증시가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얼마나 잘 올라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시의 미래가 좀 결정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2년물 국채금리도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지난번 여기 있는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전 고점 자리 여기서 양봉을 2거래일 연속으로 보이면서 역시 비둘기파적인 기대 없다 이런 걸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연휴에 지났는데요. 연휴에 결과적으로 2년물 금리는 레벨업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고용지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 없다 이런 거를 생각을 좀 굳혔나 봐요. 실질적인 긴축 우려가 좀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 한착했죠. 달러도 당연히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달러는 이미 그 전날 10월 2일 날 이미 많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상승은 좀 제한이 됐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상승이 좀 둔화되고 뭐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힘을 좀 아껴가면서 쉬어가는 모습, 급등한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 급등한 이후에 지금 또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통해서 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세는 잘 가고 있고요. 지금 107달러 부근이 어떤 이쪽이거든요. 여기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젯밤 달러의 상승이 좀 둔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제유가는 또 89달러를 지키고 있어요. 국제유가가 참 재밌습니다. 움직이는 게 지금 89달러 계속해서 지키고 있거든요. 89달러를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기간 조정 혹은 하락 전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89달러를 지키고 있다면 어쨌든 이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중요한 자리에서 또 양봉을 보였어요. 국제유가가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달려와서 그런지 91달러, 92달러의 저항이 무거워서 그런지 상승이 좀 많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긴 하나 그렇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올 생각도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일단 확인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여기 정도까지 아직까지 상승세는 유효합니다. 89달러 지키고 있으니까요. 89달러 붕괴되면 이제 국제유가는 아래쪽으로 갈 의지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89달러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좀 살펴봤어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위험 자산들의 약세가 조금 좀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심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달러 강세, 뭐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인해서 지금 이 위험 자산들 뭐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단기적으로 좀 너무 좀 세게 좀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추격하기가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그러나 하여튼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반대쪽으로 베팅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진입 한번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좀 연휴 동안에 봤던 재밌는 데이터들 좀 몇 가지만 보고 한국 증시 보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요즘에 그 미국 10년물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요즘에 이제 이 보시면은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뭐 그런 현상인지 원인인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건 실질 금리가 오르고 있다. 예. 여기 있는 이 보라색 비스무리한 요게 이제 실질 10년물 금리인데요. 실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한테 또 그리고 경제 주체 여러 경제 주체에 많이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 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명목 10년물 금리 여기 있는 진한 파란색 선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기간 프리미엄이라 표현해야 되나? 그거 하고 실질 금리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나오는 건데 하여튼 10년물 실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요즘 세상의 특징이고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이자 비용 이런 게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뭐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사람들이 뭐 돈을 잘 못 갚는 사람들이 뭐 그래서 뭐 연체율이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드리고 있죠. 네, 이 정도를 좀 보면은 좀 될 것 같고요. 뭘 보려고 했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좀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 보면요. 그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금리가 최근에 워낙 많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죠. 뭐 이자 비용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부도율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와 관련된 데이터인 겁니다. 대형 은행들도 이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은행들 지난번에 3월 달에 와장창 망했을 때 그때 금리 수준보다 지금 금리가 훨씬 높죠. 이런 반응들 자연스러울 거라 생각해요. 하여튼 어떤 신용 위기가 슬슬 날랑말랑하고 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이런 것도 좀 보면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은데요. 이자 비용 때문이겠죠, 그죠? 러셀 2000 지수에 있는 많은 회사들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익을 못 내는 non-earners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익을 못 내는 회사들의 비중이 30% 정도가 됐을 때 항상 어떤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졌죠. 평상시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 바이오가 많이 포함돼서 이렇게 높은 걸 수 있는데 바이오를 제외하면 그래도 좀 아직 20몇 프로 선으로 아직 조금 여유는 있는데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 이자를 못 갚아서 뭐 이런 일들이 뭐 생기는 거겠죠, 그죠? 뭐 그렇다고 추측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업들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익을 못 내고 있다, 러셀 지수는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밌는 데이터들이 또 뭐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참 그리고 저기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 엔화에 개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환시장에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어젯밤에 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중간에 147까지 한번 폭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150 부근에서 일단 저항을 만들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승이 둔화가 됐습니다. 사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기 150달러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이죠, 그죠? 중요한 저항에서 드디어 이 개입이 한번 나타났습니다. 아마 개입을 해서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런 모습이고 당분간이 150 부근에서 좀 버벅버벅 할 것 같아요, 움직임이. 당장 특별한 이슈 없으면 150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한동안 달러 강세, 금리 강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얘네들의 랠리가 좀 너무 심했구나, 단기적으로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엔화가 계속 올라가야 주식도 빠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엔화가 일단 상승이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증시 베팅하면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가 있더라? 또 이것저것 하여튼 좀 많이 보긴 봤는데, 예, 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국 증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참 요런 이슈 있었죠. 참고적으로 알아만 두세요. 메카시가 해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셧다운은 일단 45일 동안 좀 막히긴 막혔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솔직히 뭐 미국 금리의 뭐 상승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긴 있겠죠. 그죠? 강한 상승 요인은 아니지만은 어떤 뭐 정치적인 뭐 불확실성 뭐 그런 거에 강화 정도로 해석이 돼서 일단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조금 좀 힘을 보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죠?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까지 하고요.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오늘 시원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분명 의미는 있죠, 그죠? 예,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가 여기였는데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확실히 붕괴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레벨 다운,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하락 추세의 전환,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로의 강화,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으로 이 지난 상반기에 올랐던 거 상승 추세는 완전히 끝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5일선과 2.4% 떨어졌어요. 2.4% 이격도가 이 정도면 솔직히 너무 과해요. 예.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휴 끝나자마자 폭락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 추격하면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예.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 봤죠. 엔화가 150 못 넘어가고 있고, 또 그리고 뭐 미국 증시는 뭐 나스닥이 뭐 지지력 부근에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의 오버슈팅이 조금 좀 심한 편이고, 뭐 달러 인덱스의 상승도 지금 저항 맞아가지고 조금 좀 둔화가 돼 있고, 이런 점들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추격은 조금 좀 곤란할 수 있다 싶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코스피가 굉장히 낙폭이 좀 큽니다. 코스닥은 뭐 차분히 잘 빠지는 거라 보이는데, 코스피는 너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하방 추격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죠? 낮은 확률로 초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낮은 확률입니다. 그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뭐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환율은 이제 50원대는 일단 확실히 돌파 한착한 걸로 보이죠. 그죠? 환율은 보시다시피 뭐 지난번 전고점 돌파 한착한 건 확실히 좀 확인이 됐고요. 이제 60원 돌파 한착을 시도하고 있는데, 60원이 어떤 자리냐면은 여기 전고점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이 조금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는 방향대로 추격하면은 좀 힘들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60원 돌파 한착 시도하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달러 환율 근데 상승세 확실하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뭐 대략적인 하락의 목표치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급등했던 9월 1일날 급등했던 거 다 되돌렸죠. 다시 알 수 없는 그런 구간. 다시 지지력이에요. 삼성전자 보시면 67,000원 초반, 뭐 66,800원, 500원 뭐 이런 자리 전저점 지지력이죠. 지지력 부분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하방 추격하면 된다? 안 되겠죠. 조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방 추격은요. 하이닉스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으나 일단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하방 추격은 조금 좀 안 좋을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뭐 코스닥은 근데 차분히 잘 빠지는 겁니다. 코스닥은 차분히 잘 빠지는 거예요. 이건 뭐 코스닥은 단기 낙폭과대 이런 거 없고 차분히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